하고. 그리고 이렇게 준비 세팅을 올려. 세팅을 이렇게. 네, 이 정도까지 하시고 여러분들 저희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저희 진행되는 요 강의 같은 경우는 네, 녹화가 다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저희 녹화된 부분들은 네, 학원 여러분들 그 채널에 다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분 활용해 보시고요. 일단은 먼저 그래도 저희 아무래도 이번 여러분들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를 함께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 인원에 네, 제한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저희 거의 한 자리 띄우고 지금 하는 중이라서 저희 이런 특강 같은 경우는 참여 이런 지원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 경쟁을 뚫고 지금 여러분들 오신 분이라는 지금 수강을 하고 계시고 있잖아, 그죠? 제가 한번 특강 지원한 사람도 쭉 봤어요, 이름들을 쭉 봤는데 그래도 뭐 가장 먼저 여러분들 이 특강을 지원한 그 Early Bird 여러분들 상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조혜원 씨 접수해놓고 안 나오고 이카노. 잠시만, 누구 이거 뭐고 야? 아니 없어요, 조혜원 씨? 아니 지금 이분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다른 분 지원하신 분이 못 오신 거잖아. 잠깐만 한번 전화해 봐야겠다. 와, 안 나오노? 010 혹시 조혜원 씨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705 후반이네. 4852 5041. 아이고 또 자고 있는데 그죠? 지금 주무시고 계실까요? 그죠? 깨우는 것도 또 실례다. 그러면 다른 분에게 돌아가야지 뭐 보자. 이민지 씨, 이민지 씨, 계시네. 민지 씨는 실전 스파르타 학생. 네. 그러면 민지 씨한테는 제가 시험 치기 전에 잠을 깨고 정신을 각성하라는 차원에서 커피 한 잔을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보여드리기. 종목은 제가 정하면 되죠. 보자. 요게 이렇게 되더라고. 그 일반 카톡 친구 아니라도 보낼 수가 있더라고. 드릴 거는 아이스 더블 에스프레소 크림 라떼. 알겠죠? 요거를 보니까 뭐 코드 번호 주네. 요거 복사해서 오케이. 전체 내용 복사. 이렇게 제가 선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선물로 챙겨드릴게요. 그 다음 보자. 정성은 씨. 정성은 씨는 맨 첫 번째로 지금 등록하셨거든요. 등록하셨는데 정성은 씨. 성은 씨 아무래도 1등이니까 제가 좀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보자.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 싫어할 리가 없지. 특히 공짜라면 더욱더. 혹시 베스킨라빈스? 네, 베스킨라빈스 요걸로 제가 주문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가격대 안 보고 혹시 비싸면 좀 빼려고. 베스킨라빈스. 오케이, 좋았어. 네, 요거 26,000원짜리. 요건 뭐야? 뭐 라이언 친구들 감사 있거든요. 그거 제가 선물로 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3번은 누구야? 서영현 씨. 서영현 씨. 네, 영현 씨. 네. 다음 달 특강은 좀 더 일찍 지원하시고요. 네. 꼴찌는 누구? 박진아 씨. 박진아 씨. 아슬아슬했네. 다음 달에 1등 도전. 그래 보고. 나머지 분들은 온라인 지원하신 분들인데 혹시 참여 못하시면 네, 아까 말했지만은 저희 의학원 여러분들 그 채널에 영상이 올라갈 거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일단은 뭐 저희 특강 강의니까 일반 수업과는 여러분들 차이가 좀 둬서 차별화 둬서 시험에 여러분들 좀 최적화된 그런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에게 내일 시험 가셨을 때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제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시험 치기 전날에는요, 잠 자는 게 제일 낫대.
있지 않은 게 낫대. 시험 전날에는. 실제 여러분들 여기에 일리노이 주립되었나 거기서 실험을 합니다. A군, B군을 두고 실험을 해요. 어떤 실험이냐면 3시간 동안 A군, B군 동시에 여러분들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는 3시간 후에 시험을 치르겠다라고 네, 교수님이 알립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A군은 잠을 자요. 그 다음 실험군인 B군은 자유시간을 줍니다. A군은 무조건 잠을 지우고 B군은 자유시간을 줘요. 성적이 어느 게 잘 나왔을까? A군, B군? 안 되나? 내가 아까 이 자락했잖아. 그죠? 이 자락했잖아. 잘하고 알겠죠? 잘해. 미리 이제 말하고도 오늘 수업 이거 해가 내일 의미 있나 이거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자 A군이 대략한 성적이 그제 동일한 대학교에서 동일 집단에 랜덤으로 나눴기 때문에 사실 실력은 거의 동일하다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결과의 성적이 한 39% 정도, 139% 정도의 성적이 나와요.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게 바로 이제 심리학에서 끝나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바로 역행 이론이라는 여러분들 심리적인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원리입니다. 공부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자유 시간을 준 사람들은 채팅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신문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지식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뇌가 휴대폰, 컴퓨터와 달리 이게 여러분들 들어오는 쪽쪽 모두 다 저장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지. 인간은 망각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니까 오래전에 쌓여있던 그 정보들이 점점 여러분들 사라지더라 이거지. 이 정보들이 여러분들 자꾸 잊혀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빠지더라 이 말입니다. 쓸데없는 정보가 쓸데없는 정보들이 많이 남아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 학습효과 가장 큰 방향에 대한 여러분들 좋은 자료를 제시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조금 응용해 본다면 어쨌거나 잠을 자고 쓸데없는 정보를 최대한 줄인다. 그리고는 이 시험 치는 당일에 여러분들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수많은 여러분들 20년간 제가 여러분들 시도를 해봤을 거 아니야. 다양한 여러분들 실험했었거든요. 그리고는 가장 그래도 학생들이 했을 때 효율적인 그런 방식에 대해 설명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이렇게 쪽쪽게 특강이라는 자료, 문제지 별도로 이 특강자를 받았을 거예요. 네. 이 자료들은 여러분들의 선배님들, 즉 20년 동안 저희 여러분들 수업을 들었었던 그리고 시험 치기 전날 특강을 들었었던 분들이 받았던 그런 자료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시험 치기 전에 공부했을 때 가장 효과를 봤었다라고 말했던 그 자료입니다. 그 자료들이에요. 얘들 오늘 공부하는 방법은 오늘 시간 익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내일 시간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셨을 땐 바로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봐라.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시험 치는 날 가시게 되면 조금 더 우리 효율적으로 씁시다. 시험장부터 우리 몇 시까지 가야 되죠? 9시 20분까지? 네. 20분까지 입장입니다. 그런데 50분까지 가면 되긴 된대. 혹시라도 늦게 일어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알겠죠? 9시 50분까지는 입장이 가능합니다. 왜? 제가 입장해 봤거든요. 학교를 딴 데 간 거야. 이 학교인데 다른 학교에 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후닥닥 뛰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날 새벽까지 여러분들 술을 마시고 네, 시험을 치러 갔는데 헷갈렸지, 그지? 그래서 9시 50분에 여러분들 갔는데도 입장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렇지만 저는 그 시간에 맞춰서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일찍 가세요. 8시 정도 가세요. 알겠습니까? 더 일찍 가면 안 된대. 문 안 연대. 알겠죠? 이 추운 날에 밖에 있으면 안 돼. 더 일찍 가시면 안 되고 8시 정도는 다 문을 엽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7시 20분도 있고 7시 50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7시 예전에는 제가 7시 반이라고 있다가 한 20분 동안 밖에서 떠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8시 정도로 말할게요. 8시 전까지는 모두가 확실히 다 문을 엽니다. 그리고는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이거지 뭐.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도 제가 나중에 이거 설명해 드리면서 이렇게 봐라. 언제 봐라. 요거 시간 다 정해 드릴 건데 어쨌거나 일찍 가셔가지고 이 쓸데없는 정보들을 최대한 배제하시면서 시험 칠 때 도움되는 그 내용들을 최대한 여러분들 집어넣는 이 역행 원리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공부법으로 진행하자 이런 의미인데요. 얘들을 일단 보는 시간 그리고 또 LC 같은 경우라면은 귀 워밍업 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그죠? 확실한 건 Part 1 공부하다가 Part 4 문제 풀면 Part 4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Part 4 공부하다가 Part 1 혹은 2를 문제를 풀게 되면 상당히 천천히 듣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역치를 좀 올려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만 웜업이 필요한 게 아니라 AC 시험도 워밍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도 가져야 되고, 그 다음 또한 시험장 가시게 되면은 책상들이 전부 다 컨디션이 동일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책상들 많대. 심지어 저 역시 마찬가지 많이 겪습니다. 시험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마킹하는데 구멍이 뻥 뚫리는 거야. 훅 하고 들어가더라고. 딱 들춰보니까 거기에 누가 칼로 새겨놓은 거야. BTS라고. 예? 중학교는 조심해라. 뭐 BTS, 블랙핑크, 제니 사랑 이런 거 많대. 이러면 새겨놓은 거 조심해야 돼. 구멍 나버리면은요. 이거 답안지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마킹하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한 6분, 7분 걸려요. 모두 다 마킹하려면. 그래서 답안지를 바꾼다는 얘기는요. 그 시험 포기하라는 얘기돼. 알겠습니까? 그 시험 포기하라는 얘기돼. 답안지 뻥 뚫리면 그냥 바뀌지 말고 사실 그건 틀린 거라 봐야 돼요. 이렇게 뭐 이물질도 붙고 해가지고 문제 발생할 것 같은데 하여간 걔네들은 일단 그대로 해서 여러분들 제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앞뒤로 해가지고 오답이 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대로 치시고 대신 미리 예방하자 이거지. 이상한 책상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우리 스파르타 반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책상 같은 게 학생들의 키가 여러분들 작고 크고의 차이가 커요. 중학생 남자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인들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학교 책상들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조절해 둔 게 나사가 풀려 있는 거야. 그래서 시험 치는 도중에 풀고 있다가 이게 훅 내려가는 경우도 있대. AC 도중에 정말 이거 싫어합니다. 훅 내려간 거야. 그래서 훅 내려가서 이 상태에서 계속 시험을 쳤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책상이나 그런 것도 내게 안 좋다 그러면은 옆에 거랑 바꾸라. 옛사람에게 미안하지만 오늘 보고 말 거니까 그죠? 네. 토익은 아시죠? 토익은 상대 평가대. 남이 못 치는 것도 내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대. 알고 있지? 네. 참고로 또한 챙겨하실 거를 제가 준비문을 좀 정해드리자면 신분증 필요한데요. 네, 보통 여권이라든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뭐지 학생증 이런 거 안 되는데 그런 거 안 돼요. 그 다음 또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연필인데요. 연필 같은 경우는 2B 연필이 제일 좋아요. 교육에는 4B 연필은 잘 안 지워집니다. 지워도 남아서 이중 답안 처리되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편하다고 4B 연필 쓰는 거 별로 안 좋대. 물론 여러분들 샤프 이런 거는 샤프 가져간 사람들은 자세가 안 돼 있다. 알겠습니까? 토익 시험 다음 달 거 미리 준비해라. 하여튼 2B 연필이 여러분들 쓰기도 제일 좋고 그나마 좀 지우기 좀 편하기도 하거든요. 2B 연필. 그 다음에 지우개입니다. 지우개는 화랑. 너무 이거 광고한 건가? 잠시만. 중국산 안 된대. 중국산은 지우다가 종이도 같이 뜯어먹는데 알겠습니까? 중국산 안 돼. 싼 거 안 돼. 화랑 지우개로 지우시는데 사실은 지우개는 챙겨가지만 지우개는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제가 정한 규칙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걸까 저걸까인데 헷갈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절대 바꾸지 마세요. 그 이유는 제가 토익위원회 바로 앞에 있죠. 그죠? 거기서 옆에서 바로 옆 강의실에서 8년 동안 강의를 한 강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스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 OMR 카드 여러분들 이건 민감하게 지나가요. 여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있잖아요. 동그라미 이렇게 있잖아. 4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제 칠한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칠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이 칠하는 것도 요거는 제가 지금 설명하지 않을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온라인 채널에 유튜브 채널에 2분 마킹법 2분 만에도 100개 마킹 가능하다. 그 영상을 올려드리고 제가 직접 시연을 해봅니다. 정말 2분 내에 제가 마킹 다 하거든요. 그거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고 지금은 계략적인 요 부분 말고 계세요. 이거 하다가 티 나왔습니까? 이거 열심히 지운다 이거 할 필요 없대. 쥐기 들고 막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혹은 뭐 이런 거 요거는 읽힐까 안 읽힐까? 읽힙니다. 그 다음 읽힐까 안 읽힐까? 읽힐까 안 읽힐까? 요거 읽힙니다. 요거 읽혀요. 요거 읽힐까 안 읽힐까? 요거 읽혀요.
물론 시험장에서 하지 마라 그런데 이거를 하지 마라 그런데 그렇지만 오쌤은 20년 동안 토익 강의 한 사람이에요. 토익위원회에서만 8년 동안 옆에서 있을 때 다 합니다. 요거는 물론 이런 변태 같은 마킹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건 변태라 봐야지. 요거는 자 원래 얘기 드릴게요. 읽히고 요거는 읽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읽히잖아요. 요거는 누가 했냐면 제 절친 학생이었습니다. 김인권이라는 학생인데 저희 고등학교 저는 협성고등학교 출신이 계신 분? 다음 달 수학년에 내가 내줄라 했는데 없나? 협성고등학교 출신인데요. 그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냈죠. 그런데 그 학생이 이제 시험장 갔는데 도저히 마킹할 시간이 없었다고 그래. 그래서 이번 시험 포기하겠다. 그래도 아까우니까 또 표시는 해야지 라면서 이렇게 막 체크한 거야.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는 이제 쌤 시험 자신 같은데 완전 망했어요. 그러면서 다음 달 곧바로 수학료 등록을 했습니다. 수학 등록했어요. 그리고 수강 등록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 수학료 환불해 주시죠 하더라고. 와 하니까 저 선생님 915점인가? 900점 넘겼어요. 그러더라고. 선생님 900점 넘겼어요. 그러면서 그래? 그래. 요게 익힌 거다 있습니까? 이 학생이 익혔어요. 그리고 현재 뭐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시내 경북대학교 병원이 있죠, 그죠? 거기 원무과에서 근무 중이래. 오케이? 김인권입니다. 김인권. 네. 요거 익힙니다. 익혀. 증거 다 있대. 요게 안 되는 기라. 이게 안 돼. 선이 요렇게 지나갑니다. 오이말이 요 중간을 여러분 지나가요. 오케이? 자, 얘 안 되지? 맞지? 요거 안 되지? 4개 있으면 4개 오이말선이 지나가. 그리고는 얘들은 다 어쨌거나 걸리는데 요건 안 걸려. 그 뜻은 뭐냐? 자, 이걸 이해하시면 마킹이 빨라지게 됩니다. 마킹이 빨라지게 돼요. 요거 이런 거 걔한테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막 툭 튀나 이런 거 괜찮아요. 얘는 상관없어. 그런데 중간에 빈 일단은 요게 제가 익히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요게 익히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해지냐면 그럼 결국에는 중간에만 잘 칠하면 되네, 그죠? 통상적으로 제가 여러분 마킹할 때 약간 이래 돼 있대. 저는 보통 한 3번 우리 적을소 있잖아요, 그죠? 자글소. 요 자글소를 쓰는 기분으로 해가지고 그냥 대충 삭삭삭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마킹해도 다 익힙니다. 왜? 20년간 토익을 쳐왔기 때문에 아시다 이거지. 대신 문제는 여기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어디 부분이냐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거를 지우고 싶은 거야. 바꾸고 싶어졌어. 꼭 보면 하여튼 바꾸면 이제 정답이니까 이제 그래서 웬만하면 바꾸면 안 된대. 이렇게 지웠단 말이야. 이렇게 했죠, 그죠? 거짓다 이중답안 90%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실제 가보면 이중답안은 정말 2개 마킹돼 있어요. 이거 했다가 바꿔야겠다. 이게 했는데 안 지웠어. 여기 한 10% 되는데 90%는 뭐냐면 지웠는데 읽힙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지우개 많이 쓰신 분들이 항상 자기 성적에 비해서 안 나와요, 점수가. 그 이유는 너무 섬세하대. 오말이 이게 너무 섬세해요. 이 레이저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섬세해서 흑연 조금 남아있는 걸 다 읽어낼 수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사비연필은 절대 안 된다 이 말이 돼. 이해되겠습니까? 사실은 이비연필도 힘들어요. 이거 깔끔하게 지우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우개를 쓰겠다라고 생각했다면 한 50% 정도는 이거 흑연이 남아서 읽힐 수 있으면 생각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바꿔야 되지? 정말 이거는 100% 내 실수고 이게 정말 정답인 거야. 오케이? 그럴 때 50% 오답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지워야 되는 거야. 그 외에는 함부로 지우개 쓰지 마십시오. 알겠죠, 여러분들? 제일 많은 이중답안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지우개, 신분증, 이비연필, 그리고 지우개는 가져가되 최고로 좋은 걸로, 다만 최대한 안 쓰는 걸로 해달라. 그 정도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들 내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 문제풀이는 제가 조금 이따 진행할 건데, 저희 요거 정기 토익 대비 쪽집게 특강 자료 있죠, 그죠? 요거 첫면을 딱 넘기시면 별의 것들의 내용들이 쭉 등장합니다. 그리고 얘들은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얘를 공부했을 때 시험장에서 적용이 가능한가. 잘 봐요. 여러분들이 얘를 시험 치기 전에 본 거야. 언제?
내일 오전 8시부터 10시 15분 전까지입니다. 10시 15분 전까지. 왜? 그때쯤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4분 해가지고 각 토익 시험 고사장에서 시험 스타트가 되죠. 그죠? 그 전까지 보셔야 될 거라 보면 돼. 알겠습니까? 요거 보셔야 돼. 그리고는 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와 그래도 시험 전날 이 자료 왜 최고냐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천면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지? 오케이. BS7 이런 것도 있고 of 이거 볼까? 자 dispose of consist 이거 해볼까? consist of. 자 토익 시험에서 of랑 만나는 자동사 3개밖에 안 나왔어요. 사전에는 많이 있지만 think of 이런 것도 있나? 많이 있지만 실제 토익 시험에서는 지난 20년 동안에 걸쳐서 2개 나왔습니다. 2개. 정확히는 3개예요. 근데 왜 한 개는 왜 뺐냐? 옷을 왜 뺐냐? 그 한 개는 dream of라는 표현이었대. dream 뒤에 of 쓰라 이런 문제였어요. 그 노래 이런 데 I'm dreaming of high Christmas 그때 of 있잖아, 그죠? 근데 그게 딱 한 번 나오고 사라지거든요. 즉 공부했을 때 20년 동안 토익 시험 쳐야지 한 번 나오는 거라면 치 아프지 알겠습니까? 치 아프지. 우리 쿨하게 하자. 어차피 토익 만점 목표는 아니니까. 알겠죠? 그럼 나머지 반복되는 것들이 얘들인데 이걸 제가 일일이 다 검색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출 자료. 요거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다른데 제가 1998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는 그 단어가 예문에서는 어떻게 나와야 나와? 딴. 왜 창이 안 나오지? 어쨌거나 이렇게 여러분들 예문에 등장하죠. 이 큰일 났네. 이거 찾지 이거. 하여튼 이렇게 예문에 나오고 창 어떻게 찾죠? 원래 창 뜨지 않나? 컨트롤 F 하면 어디 숨었니? 현재 이 상태에서 잠시만요. 디스포즈. 이 큰일 났네. 이거 뭐 이래 돼? 그래서 대충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자, 이건 언제 문제야? 이건 좀 오래된 문제구나. 2000년 중반이네. 봅시다. 2009년 9월달 문제네 보니까. 자, 제가 원리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over랑 만나는 자동사가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제가 정해드린 것들만 시험 전에 기억하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즉 시험 전에 요게 눈에 잔상이 남아있게 되면 요걸 봤을 때 빈칸 뒤에 over가 나와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정답은 C번. 원리 뭐냐고요? 아까 본 거 중에서 찍어야 돼. 이해되겠습니까? alright, 이래요. 제가 원하는 건 항상 토익 시험은 속도거든요. 무조건 독해를 위해서 모든 시간 안배 전략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심지어 이런 거 맞추는 거 서로 1점을 얻는다면 또한 빨리 풀므로써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거야. 그죠? 그래서 또 플러스 1점, 한 10점 가량 이렇게 더 점수가 플러스 되는 원리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 자료를 이렇게 봐달라. 자, 이겁니다. 앞으로 빈칸 뒤에 over가 나오면 얘만 찍어야지. 혹은 얘들은 뒤에 over가 없으면 버려야지. 이해되겠니? 이렇게 자동사 플러스 정의사 구조를 모아봤는데 그게 to도 있고 for도 있고 at도 있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근데 by는 없어. 왜? 토익 시험에서는 stop by, drop by, abide by 이런 표현들이 나온 적이 없어. 역사적으로 나온 적이 없어. 안 나온 거 하지. 공부하지 맙시다. 알겠죠? of가 2개입니까? about 2개입니다. about은 뭐 있나? for는 좀 많네. for는 좀 되고 with 꽤 있고 from도 있고 on도 있고 좋아요. in도 있네요. as는 4개입니까? 이렇게 사전에는 많이 있더라도 토익 시험 출제 확률에 맞추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as는 20년 동안 8번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as 같은 경우는 이 4개만 20년 동안 반복 출제가 되었거든요. 양을 늘리지 말고 as 있으면 찍어야지. 이런 원리대. about도 보시면 inquire about 뭐뭐에 관해 문의하다. care about 뭐뭐에 대해 보살피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역시 마찬가지 이런 것도 한번 care 검색해 볼까? 이거 미스테리하다 이거. 딱 carefully
아니다. 자,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그래도 A번에 care 쓰시면 안 되겠다. 그죠? 저희 일단 우리 care about을 봤으니까 A번을 버리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오답으로 골라내는 방법이 또 중요하고요. care, 이거는 품사 문제고 어휘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휘 나와라, 어휘. careless, careful. 또 H하라. 딴 거 하자. 잠시만. 좀 말만한 거. serve 할까? serve. 오케이, serve 합시다. 자, 요거 해보자. 조금 찾기 쉬운 걸로. 지금 왜냐면 이 용량 자체가 원체 많아가지고요. 네. 와, 이 큰일 났네 이거. 왜 안 보이지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serve는 여러분들 자동사 as 필요한 바로 뒤에 명사를 못 쓰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leadership이라는 단어를 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요 C번을 안 골라야지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serve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건 어휘 문제예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뒤에 as가 나와 있으니까 D번 얼른 찍고 넘어가야지. 이해되겠니? 우리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실력은 시간 내에 모든 나의 역량을 쏟아부어서 다 풀 수 있냐라는 거대.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속도는 저는 빨리 읽는 법은 몰라요. 20년 강의했지만 연구해왔지만 몰라요. 그렇지만 빨리 푸는 방법이 있대. 한 단어 두 단어 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자동사 about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동사 정의사 구조 있잖아요. 그죠? 기타 나머지 정의사들도 있기는 한데 빈도가 아주 극히박한 것들 다 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시험 치기 전에 알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 때 나는 막 care about 아는데 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보는 거야. 얘는 about, incur, 얘는 about 요걸 본 다음에 선택지 나올 때 그거 나왔으면 골라야지 라는 접근. 그 다음 10번부터 해가지고는요 정의사 뭐 of냐, for냐 뭐 이런 식으로 형용사도 다양한 정의사가 있지만 여러분들 좀 빈도가 높은 것들 위주로 그 두 가지를 꼽아봤고요. 그 다음 12, 13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볼게요. 12, 13, 14 타동사 구조는 참고 정도로 봐두시고 뭐 on도 있고 into도 있고 요거 1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번. 자, 1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vide into B는 A into B, A를 B로 나누다. 그 다음 expand A into B는 A를 B로 확장하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자, 역시 마찬가지. 왜 제가 이렇게 모아두었냐 라는 것은 바로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expand는 확장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요. 토익 시민스는 원래 into라는 단어가 출제 빈도가 높은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말이죠. expand라는 단어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expand라는 단어. into가 있는 게 없나? into. 제가 into가 있는 문제만 찾아보겠습니다. expand market. 뭐 이런 것들 알겠죠? 이런 것도 빨리 풀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문제. 이 정답 뭡니까? A번입니까? 요게 본지가 얼마 안 돼야지 시험장에서 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빨리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바로 대략 한 9시 한 50분 정도가 되면 대략적으로 방송 다 끝난데 뭐 방송에서 뭐 마킹해라 뭐 적어라 하거든요. 그거 뭐 시켜 귀찮게 막 시키는데 뭐 이런 게 있대 보면은 뭐 영어를 언제 공부했고 뭐 이런 거 뭐 적는 게 있어. 설문조사 같은 게 있거든. 그거 제가 미리 얘기 드릴게요. 그 A로 다 통일해라. 알겠습니까? 아무 관계 없대. 그거는 아무 관계 없어. 그거는 그저 토익위원회에서 통계 자료 내기 위해서 필요한 설문조사일 뿐이고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집중하면 A로 다 통일. 알겠죠, 여러분들? 다 통일하고 남는 시간에는 무조건 많으냐? 요거를 봐두시는데 특히 10시 15분 전까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있다가 딱 놓고 지금 요 문제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언제 이루어져야 되느냐? 바로 AC 시작할 때입니다. 자, 듣기 시작하기 전에 파분 검사가 있지? 3일초예요. 그 다음 Part 1 Duration Time 있죠? 1분 3일초입니다. 2분이죠. 2분 동안 뭐 합니까? 2분 동안 뭐 하세요? Part 5, 6 여러분들 5에 주로 뭐 뒤에 어휘 문제, 혹은 문법 문제 풀잖아, 그죠? 알겠지? 그 시간에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그때 고전까지 보고 있다가 딱 놓고 나서 문제집 받아서 여러분들 파봉무사 시간부터 해가지고 Duration Time까지 방금 봤던 거에 잔상이 그래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인간이면 꽤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거 찾아보는 거 알겠습니까? 그거 찾아보다가 뭐 하나 걸리면 재수인 거 알겠죠, 여러분들? 재수인 거야. 제 말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에 잔상에 남겨야 되는데 특히 이 자료가 시험지기 바로 전 순간까지도 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요런 문제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 타동사 플러스 into인데 지금 제가 A를 요거 괄호 묶고 둔 것도 어떤 의미냐면 요 A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없더라도 정답되는 요거는 뭐 자동사와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18번도 있고 좋아요. 19번, 20번, 21번 내용들. 그 다음 22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전치사와 명사가 만나서 한 90%의 부사구 혹은 20%의 한 10%의 여러분들 형용사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해석이 아니거든요. in advance랑 미리, 뭐 일찍이 이런 표현들 해석상 사실 관계가 없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이런 것들을 관용구라 부르는데 이런 관용적인 어구들이 시험 치기 전에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과 내일 이 짝지어 사용되는 관용 어구 보통 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해 보면 특히 두 가지가 제일 여러분들 효과가 있다 그래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관용 어구. 지금 이 자료가 전치사 관련 자료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부사 같은 경우도 한 번 짝이 된 여러분들 표현들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정답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놈들 알겠니? 요거 덩어리 두 가지. 그래서 전치사와 부사 요게 가장 잘 먹혀. 가장 많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먹는데 도움되니까 요거 두 가지를 특히 많이 공부해 주는데 저희 요 자료가 그 내용들이 더 많대. 알겠죠? 그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 계속 여러분들 눈으로 계속 훑어주는 거예요. 훑으면서 놓자마자 시험 치라 이 말이거든. 시험 칠 때 AC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얼른 RC 문제 2분 동안 봤던 거 있나 없나 그거 검색하는 거야. 전략이 다 있죠 이렇게. 이게 싫으시면 저처럼 영어와 함께하는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변태 생활이기 때문에 권장하진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먼저 AFM 방송 들으면서 세상에 어떤 일이 돌아가는지 들어보고 오죠. 그 다음 온라인상 미국장이 어떻게 됐는지 블룸버그 통신 통해서 내용도 확인하고 이런 거 하시기 싫으시면 요거 해래. 알겠니? 자 23번 형용사와 명사 모양 같은 어휘. 요렇게 제가 또 따로 이렇게 정리해 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실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alternative요. 보통 IBE로 끝나는 단어는 사실 대략 한 95% 정도가 형용사가 된다. 그죠? active, 뭐 적극적인 이런 식으로 creative, 창의적인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alternative 같은 경우는 대안어이라는 형용사지만 대안, 대체자, 대체품이라는 명사 또한 가능한 거야. 그러면 얘를 알아뒀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보자. 요게 참 문제 많았지.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이라는 형용사도 가능하지만 전문가라는 명사도 가능한데 특히 얘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케이, 일단 찾을 수는 있네 그래도. alright.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건 쉬워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없어. 명사 ethics, 윤리라는 단어인데요. 명사 앞에서는 형용사니까 ly가 똑 떨어진 단어가 형용사 맞니? 그러면은 professional ethics, 뭐 직업상의 윤리, 사명감, 요건 쉽다 그죠? 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아까 우리 공부한 것은 어디서 써먹어야 되느냐? 그렇지. 이제 요런 문제에서 써먹으셔야 됩니다. 요거 한번 풀어보시죠. 정답하시는 분? 손? 몇 번? 정답하시는 분 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A번 같다. 손 내리시고. 잘하네. 틀릴까봐 무서워서. 그랬구나. A번 그죠? A번. 실제 토익 시험에서 이 문제 같은 경우를 B번 골라서 그런데 틀리신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profession 같은 경우는 명사 어휘 문제로 단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Part 7 독해 문제에서 occupation이었나? 하여간 직업과 동의 문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Part 5, 6에서는 오히려 오답 전문 어휘로 출제가 되거든요. 저는 이런 언어 수업 시간에는 적당히 모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면서 지워버려요. 공부하지 말라면서. 자, 정답이 여러분들 A번인데요. 이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선 by healthcare blank 이렇게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올 자리인데 C번도 명사지만 professional 요거 형용사처럼 보이지만 명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profession과 professionals를 해석상으로 구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들 전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말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겠나요? 바로 이런 원리 때문이거든요. 아까 귀한 본 거 이것도 한번 보자. alternativeness. 자, 요건 뭐가 맞을까? 잠시만요. 자, 요렇게. 요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시는 만큼 여유 있게 토익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on, for 관사대 명사가 해가지고 C번 골라서 틀리시는 분도 꽤나 많습니다.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alternative라는 단어도 강제적으로 형용사지만 명사야. 라는 여러분들 틀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 오케이? 요 틀을 잡아놔야지 이 문제를 보는 순간 C번 명사인데 A번도 명사니까 바로 대체자로서 제한이 되었는지 대체성 요런 여러분들 좀 추상적인 의미로 등장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수정된 일정이 대체 바로 뒤에 나와 있는 sales editor 이 영업이사 영업부장님의 대체자로서 제한됐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요. 24번 형용사와 동사 모양 같은 어휘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얘도 토익 시험에서는 까다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 중에 하나권을 보도록 할게요. open이라는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open. 학생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아는 어휘는 넘어가는 거야. 근데 토익은 정반대로 접근합니다. 모르는 어휘라고 함부로 공부하지 마라. 그리고 오답된 어휘 여러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지니까 그런 공부하지 말자. 대신 출제가 된 어휘 앞뒤에 뭐가 어울리는지 묶어서 함께 덩어리를 외우는 콜로케이션이 토익은 무조건 유리하다. 그래서 토익 어휘가 수능 어휘에 제가 봐서는 5분의 1로도 충분하거든. 그렇지만 공부하는 방법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하더라 이 말이거든. 자, 왜 어려운가 또 예시 하나 보여드리죠. open이란 단어의 문법 문제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open 문법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앞으로 보시죠. 이 문장의 주어는 어디 있지? it이구나. 여기 있었구나. it. it은 뭐냐면 여기 방송 이름이에요. 아이가 방송 이름. 뭐 그냥 방송이 아니고 엑스포구나. 그래서 방송 엑스포입니다. 방송 엑스포. 보스턴 무슨 엑스포. 전시회 같은 거. 요건 정답 뭐가 맞죠? 요거 다 물어보자. 나는 A번 갖다 손.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다음 B번 갖다 손. 그다음 C번 갖다 손. C번. 하면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 오케이. 뭐 겁나나 안 되노? 자, D번 갖다 손. D번 고르신 분은 오래 공부하셔야 되겠죠. 내일 시험으로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따로 수업 끝나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좀 따스하게 안아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은 A번인데요. 당시에는 C번 골라 틀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주어가 through Sunday, 일요일까지는 바로 개장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ope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장된, 이용 가능한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형용사 available가 동의어. 즉, 이 문제는 open을 동사로만 익히시는 순간 동사가 will be 나왔으니까 동사 그대로 쓸 수 없는 변형 문제인가? C번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경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open이 동사지만
형용사도 가능하다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A번과 C번 두 가지가 발생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동시에 알아야 돼.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빨리 등록한 사람 선물 챙겨드릴게요 라고 시작했단 말이야. 그죠? 이랬다면은 그게 바로 저의 오프닝 이벤트 알겠습니까? 시작하는 오프닝 멘트이자 오프닝 이벤트가 되었어요. 그죠? 오프닝 시작하는 반면에 오픈은 이용 가능한 우리 가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가게 팻말이 오프닝이 아니라 오픈이었어요. 그죠? 맞습니까? 이런 차이들 요거를 이해해야 되는 게 바로 요거. 만약 인원들이 선택지에 나왔더라면 형용사 자리에서는 반드시 해석해야 됩니다. 제 수업 목표는요. 한 단어 내지는 두 단어 가지고 문법 문제 90% 이상을 풀 수 있다. 이게 목표거든요. 다만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가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얘들입니다. 알겠습니까? 형용사, 동사, 모양 같은 어휘의 형용사 자리는 close냐, close냐, complete냐, completed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complete trust, 100% 완벽한 신뢰. 그렇지만 completed application form, 작성된 지원서 이렇게 complete, completed의 정답이 바뀔 수가 있는 경우죠. 자, 그 다음 25분에 인형 명사라고 돼 있지. 요게 보통 700점 후반부터 800점 중반까지 고득점자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문제냐고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뭐 골라볼까? 요거 해볼까? 요거 해보자. 정답은요. 참고로 with, 너비라는 명사입니다. 너비. wide는 넓은이라는 형용사, with는 너비라는 명사. 원래 단어 끝에 th가 붙어 있으면 100% 명사입니다. 성장을 growth, 나의 장점 strength, th가 명사예요. with, 너비. A번 골라 틀리신 분들이 많았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안 틀릴 자신 있어요? 이런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선 인형 명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필히 인형 명사를 공부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뭐냐면 The blank of Pastry, 이 Pastry의 빈칸이 We take at least 4 months, 4개월 걸리는데요. 4개월 걸리는 건 너비가 아니라 넓게 만드는 확장 공사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결국 인형 명사를 알아야지 명사 자리지만 market 시장이냐, marketing 마케팅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런 인형 명사도 공부를 하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공부하다 보면 얘도 명사가 아닐까? 라고 의문이 생길 수도 있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해놓은 겁니다. 얘만 토의심에서 20년 동안 인형 명사로 출제가 되었으니까 요거 외에 나머지 ing 붙어 있는 건 명사가 아닌 동명사로 봐달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제가 한 요 멘트 모르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건데 나중에 본인 분들 선생님들 수업을 들으시면 아마 뒤 후반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26분에 이형식 동사, 그냥 뭐 형용사, 사랑하는 동사 정도. 그 다음 27분에 사형식 수요동사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수요동사 이거 해볼까?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얘들의 하나의 모임인데 요거 나오면은 조심해야지 뭐 이게 답니다. 뭐를 조심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1번. 자, I offer Mike bonus. 마이크에게 보너스를 제공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사실 offer에 제공하다, supply 제공하다 뜻이 같아요. 뜻은 같지만 offer 자리에 supply를 못 써. 이유는 Mike라는 받는 사람과 a bonus라는 명사, 이 사이에 전치사가 없네요. 그죠? 명사는 나란히 쓰지 않아요. 이 규칙을 무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요동사. 이런 동사는 해석으로 구분이 어렵다라는 거. 그 다음 2번. 통상적으로 명사 앞에 소유격 문제가 토익 시험 거의 매회 나오는 문제인데 딱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I gave him advice. 나는 그에게 충고를 줬다. 목적격이지? 그죠? 명사 앞에 my advice. 명사 앞에 소유격을 쓰는 게 원칙인데 명사 앞에 소유격을 못 쓰는 유일한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 오로지 수요동사예요. gave요. 수요동사가 나왔을 때에만 가능한 패턴이기 때문에 수요동사가 나오면
소유격이냐 my, 목적격이냐 him, 그에게라는 표현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 아주 독특한 문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수요동사요. 그 다음 3번. 참고로 통상적으로 수동태와 목적어 사이 전치사가 나와요. 보통 이것을 동사 태일치 원리라 부르죠. 그리고 보통 명사 왼쪽에 능동태를 쓰는데 이게 저는 정답 가능성을 한 99%라 보고 있지만 1% 예외가 있대. 그 예외가 바로 수요동사 I gave a bonus는 보너스를 주지만 I was given a bonus는 보너스를 받았다는 표현. 즉 줬냐 받았냐에 따라서 태일치가 바뀌는데 명사 앞에 능동태라는 스킬의 예외다 보니까 조심해야 되겠지. 이거 모르면 손대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하나 찾아볼까? 보자. 뭐 해볼까 이 중에서. Of our grants will cause assign 해볼까? assign 해보겠습니다. assign. 보자. 이문 이거 말고 딴 거. 요거 이것도 딴 거. 요거 해볼까? 오케이, 요거 해보자. 풀어보시죠. 좀 기니까 이건 보지 마라 그냥. 이건 보지 말고 안 봐도 됩니다. 이거는 안 봐도 돼요. they가 누구냐? accountants, 회계사입니다. accountants, 회계사들이 are blank accounts manage, manage는 관리하다. accounts는 계좌를 의미하죠. 계좌. 자, 이거는 뭐가 맞을까? 그들이 관리할 계좌를 이렇게 계좌 정답 몇 번? 요 정답 A번 맞습니까? 그렇지만 당시에는요 계좌를 받았다 수령했다 receive를 골라 틀리신 분들이 많았답니다. 혹은 획득 acquired를 골라 틀리신 분도 꽤나 있었죠. 이 문제는 정답이 A번입니다. 바로 그 핵심 포인트는 여기 등장한 are 얘 때문이야. are 얘 때문. 얘가 없다면 아마 계좌 받다 receive라는 표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그렇지만 수동태가 되었지. 뒤에 명사가 있다면 해석과는 관계없이 매우 특별한 동사만 나올 수 있어. 어떤 동사? 수요동사요. be given, be offered, be provided, be assigned, be granted. Alright? 이런 동사들. 얘를 시험 치기 전에 억지로 좀 머릿속에 담아놔야 되는데 적다 보면은 기울어진 놈들이 있지? 요래된 아이들 그놈들이 바로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어휘들. 가장 빈도가 높은 어휘들입니다. 빈도 높은 어휘들. 그 다음 28번의 오형식 동사 이것도 읽어보면 아시겠는데요. 대략 이게 답니다. 저는 오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부실동이라 해서 부실한 동, 부사시라는 동사라 그러는데 그냥 얘들은 부사시로에 그 정도로 좀 읽으시면 될 거예요. 그냥 부사 사용 금지 이게 다예요. 그런데 해석해버리면 부사가 되기 때문에 정리한 겁니다. 해석하면 부사기 때문에 조심해라. 부사 아니다. 이게 답니다. 얘들은. 이런 것도 한번 쭉 봐놓으시고요. 그 다음 당위 동사라고 돼 있지. 당위 동사. 요거는 저희 교재 문제 나오고도 그때 풀 때 얘기할게요. 요거는 풀 때 얘기하도록 하겠고 당위 표현. 그냥 얘들은 이게 답니다. 29, 30번은요. 그냥 빈칸 앞에 조동사 should만 집어넣으시면 끝이 나기 때문에 그게 답니다. 요건 됐고 31, 32번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자 그럼 얘네들은 뭐냐? 지금 보시면은 33번에 감정동사 모음이라 되어 있죠. 네, 감정동사 모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들은 나올 때마다 거의 사람과 만났을 때는 과거분사, 사람이 아니면은 현재분사, 거의 규칙이 정해져 있는 그런 동사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보자. 자동사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이건 됐고 이런 거는 됐고 넘어가고 그 다음 또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36번과 37번이거든요. 네, 요런 문제도 어려워요. 이런 문제도 많이 까다롭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도 문제를 찾아볼게요. 이게 어떤 원리로 설명하는지 볼게요. notified
이거 할까? 이거 봅시다. 요 문제. 86라서 문장이 좀 기네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we blank the date 날짜입니다. of your reservation. Your reservation. 당신 예약의 날짜를 with us. 우리에게 해줘. 라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통보했다 해가지고 당시 여러분들 B번 골라 틀리신 분들이 꽤나 많았던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는 정답이 여러분들 수정하다, revise, C번 문제였거든요. 날짜를 수정하다라는 revise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날짜를 알려주는 notified는 왜 안 될까? 이 원리가 중요하대. 뭔가를 알려줬을 때는 announce라는 단어 씁니다. 우리 announce 아시지? 뭐 알리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announce는 가능하지만 notify는 안 돼. 근데 이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선 단어 뜻만 알아서는 안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시험 치기 전에 이런 거 해야 돼. 무조건 뒤에 사람 쳐요. 누군가에게 말할 때 to가 없이 사람. 에게라는 to를 쓰지 않는 그런 동사. 마치 tell to me가 아니요 tell me처럼. tell me, tell me, tell me. 말해봐 할 때 talk라는 표현 쓰지 tell 그러지 않거든요. 무조건 tell me야. Tell me something이고 사람이 필요한 그런 동사예요. 저는 이것을 정확히 사람 동사라는 표현 쓰거든. 이런 사람 동사들 그 중에서도 기울어져 있는 notify, inform, assure, convince 엄청나게 중요한 표현들이죠. 뜻을 공부하란 거 아이디. 뒤에 확실히 주든 말했냐, 통보하든 말했냐, 충고하든 말했냐 이런 차이일 뿐 무조건 말하는 것들이야. 여러분들은 무조건 뒤에 사람을 있어야지 고를 수 있는 그런 어휘들이다라는 거. 이게 마찬가지 해석 없이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단순 단어도 난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특히 기울이신 아이들은 무조건 얘들은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돈 관련 명사들이 쭉 정리가 있는데 토익 자체가 비즈니스 언어입니다. 비즈니스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돈 관련 표현들은 무조건 다 중요합니다. 머니 빼고는 다 나오기 때문에 얘는 가볍게 한번 쓱 읽어봐 줄 것. 돈 관련 표현들. 그 다음 39번은 뭐냐? 반드시 사람과 어울려 사용되는 형용사라고 되어 있죠. 무조건 사람과 짝을 지어라. 뭐 하나 해볼까? 보자. confident를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선택지에 confident가 나오는 문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어휘 문제 찾아볼게요. 어휘 문제 150번 보자. confident가 아니라 짝퉁 confidential이었네. 그죠? 짝퉁이 내가 좋았다. confident. 제가 이 문제를 빠르게 B번으로 고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비결입니다. 풀어보시죠.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그랬죠? 빠르게 이 문제 B번이라고 고를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 그랬대.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 저도 풀었어요. 그런데 1분 동안 풀어 읽었으면 이거 맞춘 거 아니지? Part 5의 한 문제 풀이하는 시간은 대략 한 2초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 이상 걸려 풀었다면 그거 맞춘 거 아니지? 맞췄다고? 뒤에 한 문제 풀 시간을 잡아본 거잖아. 그죠? 맞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맞춘 거 아니에요. 그냥 본전. 물론 3번, 4번 읽고 틀렸다고요? 그거는 한 문제 틀린 게 아니지? 한 3문제 가량 틀린 거야. 계산은 그렇게 해야 돼. 토익 무조건 시간 싸움이에요. 정답은 여러분들 B번의 useful 뜻이 뭐죠? 유용한 질문입니다. it이 뭐죠? it 뭐예요? 위에 나와 있는 insight이라는 단어거든요. 요즘 한글로 insight라 그러는데 야, 네 생각 좀 뭔가 현명한 깊은 생각 insight가 좋아 이런 표현 씁니다. insight 이게 very useful 아주 유용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문제였거든요. 참고로 이렇게 목적어 뒤에서 목적어 꾸며주는 형용사를 취한 동사는 우리는 find, make나 have나 keep 뭐 이런 것들 consider 5형식 동사나 표현 쓰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원하는 건 it 사람이 아니야. 그죠? A번 confident 사람 형용사 C번에 able 사람 형용사 D번에 talented 사람 형용사 이게 뭐냐고요? 여기 있네. talented 있나? 여기에 talented 능숙한 사람 돼 있니? 이게 사람 형용사 돼. able 있나? able confident 사람 형용사 돼 있지? able 사람 형용사 있지?
이게 제가 원하는 속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문제, 정답 두 개 중 애매한데 대부분 이런 형용사 문제가 주로 사람 형용사인가 아닌가로 구분이 되는 문제였답니다. 고풀이법이에요. 사람 나오면 웬만하면 찍어야지 아니면은 버려야지 요래 접근하라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 나머지는 자 40번과 41번 40번과 41번 얘들은 뭐냐? 잘 들으세요. 분사 문제 있잖아요. 원래 분사 자리가 다양하지만 명사 바로 앞에 빈칸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분사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식받는 명사와 동사와의 해석적인 관계로 풀어야 된다는 점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단어 뜻을 알아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단어 뜻을 알았는데 해석으로도 구분할 수 없는 문제가 있대. 해석으로 안 먹혀 이게. 이상한 놈들이 있어. 한번 볼까? intended destination 의도한 목적지. 이거 능동 아닌가? desired job 선망하는 직종. 이 선망하는 그러면은 desiring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긴데 맞지? 해석으로도 안 먹히는 표현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수동, 능동으로 볼 수가 없더라. 그런데 아주 재미난 특징이 뭐냐? 토익 시험을 20년 동안 쳐보니까 내가 원하는 토익 점수는 desired TOEIC scores 이런 표현이 되었고요. 내가 원하는 자격증은 desired certificates 이런 표현이 되었더라 이 말이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자리 그런 것들은 desired jobs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계속 desired야. 계속 desired야. 무조건 이게 desired야. 이게 토익 시험 규칙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 분사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그거 제가 다 정리한 거야. 그리고는 뒤에 어떤 명사가 나오건 요거 보는 순간 100% 정답이야. 요것도 시험 치기 전에 봐주셔야 돼요. 요것도 시험 치기 전에. 명사 분사 문제는 꼴랑 한 달에 한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그중에 80%는 대체 여러분들이 알만한 해석으로 접근할 만한 표현이었다면 20%는 애매한 것들이었대. 그게 웬만하면 여기에 포함될 겁니다. ed 형태, ing 형태 구분하지 마시고 제가 봐서 특히 시험 치기 전에는요. 요령 보여드릴게요. 동시에 공부하면 헷갈릴 수가 있대. 한 개만 기억하는 게 좋아요. 한 개만. ed만 외우든가 ing만 외우든가 한 개만 싹 계속 한 3번 보는 거야. 이렇게 보고 나머지는 ing 찍으라 이 말이지. 그죠? ed만 공부했다면 그거 아니면 뭐 ing이겠지 뭐. 이래 가자 이 말이야. 시험장에서는. 자, 그 다음 이제 전치사가 나와야 되는데 자, 아까 제가 전치사에 대해 얘기 드렸잖아요. 전치사 이거 정말 요령 많이 써먹을 수 있어 시험장에서. 그런데 읽어주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저희 AC부터 일단 시간이 많이 밀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원래 RC가 11시 반에 끝나고 나서 11시 한 40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저희 시간이 많이 오버한 관계로 42부터 전치사 모음 그 다음 뒤에 여러분들 뭐 부사 모음이 있죠 그죠? 요 전치사 부사 모음 봐야 되는데 요거는 전치사 부사 모음 무조건 써먹는데 장단 큰데 무조건 써먹어요. 전치사 부사는 무조건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은 반드시 공부해 주셔야 돼요. 특히 부사 라인은 시제를 관찰하자라는 거. 그 다음 전치사 라인은 전치사 이거는 웬만하면은 지금 요거 아니면은 오쌤이 손 대지 말란 뜻이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치사는 총 73개의 단어가 출제가 되지만 before처럼 80%의 정답률 선택지에 나온 것만 하더라도 그것 좀 정답으로 봐야 되는 전치사도 있는 반면 20년 동안 반면에 along, against 그 다음에 뭐가 있나 또 above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toward라든지 opposite amid 빈도가 엄청 심각해서 정답률이 5% 이하인 것도 있대. 5% 이하는 뭐냐?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을 한 20번은 쳐야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20번은 봐야지 겨우 한 번만 정답되는 단어 사실상 오답이라 봐야 돼. 알겠습니까? 마치 여러분들 반찬으로 봤을 때는 콩자반이 알겠습니까? 참 많이 반찬이 올라오지만 손이 잘 안 가는 잠깐만요. 콩을 좋아하시고 즐기는 분들에게는 물론 예외가 되겠지만은 저는 그래야 알겠죠. 손 안 되는 표현들. 특히 onto 같은 경우는 아예 역사상 정답 된 적이 없어. 엄청 나오지만 그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 기호심이 다르니까 제로 설명할게요. 저한테는 순대 이런 거야. 순대 좋아하십니까? 저는 순대를 싫어합니다.
심지어 순대 먹은 사람하고는 대화도 안 해요. 예전에 한번 우리 학원 회식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학생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 한 15명이 앉아 있는데 한 분이 갑자기 제 앞에 와가지고 선생님 뭐 물어보고 있고 한데 하겠다가 갑자기 제가 물어봤죠. 순대 드셨죠? 그러면서 냄새가 전 나요. 그게 나요. 순대 드셨죠? 예 선생님 뭐 드릴까요? 하더라고. 질문 내일 합시다 하면서 도로 보냈대. 그분 도로 보냈어. 이렇게 저는 순대를 극싫어합니다. 전혀 못 먹어요. 그 냄새를 저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거든요. 갈비탕 못 먹고 있지 않습니까? 뭐 생긴 거는 거의 뭐 돌도 씹먹게 생겼지만은 사실은 먹는 거 되게 여러분들 고기를 잘 못 먹어요. 생선류 잘 못 먹고 막 그러거든요. 스팸 좋아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 있는데요. 제 맥주 안주로 제일 좋아하는 건 집에서 먹을 때 혼술할 때 아삭아삭한 양상추 그리고 아삭아삭 뽀석뽀석한 용가리 치킨이라고 아십니까? 하림에서 나온 거 용가리 치킨 하면서 그거 있거든.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기 향이 강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거 먹거든. 고기 향이 나버리면 못 먹어요. 이 말을 왜 했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 저녁을 먹을 겁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오늘 저녁 거제도 가거든요. 거제도. 네. 원래 거제도 강의 끝나고 좀 긴 시간을 혼자 좀 여러분들 뭐 보내면서 글도 좀 쓰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거제도에 여러분 제가 거처를 준비해놨는데 거기 이제 오늘 제가 갈 예정입니다. 저녁을 먹을 거예요. 뭐 먹을까 오늘 저녁? 제가 미리 준비한 게 있거든. 저녁 뭐 먹을까? 없으면 과연 오늘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 거제도에서 바닷가 앞에 있고 바베큐장이 하나 있고 그죠? 자, 뭐 먹을까? 뭐 먹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스팸은 아닙니다. 미안해요. 스팸 아니에요. 영민 씨, 제가 뭐 먹을 것 같아요? 예상해? 바베큐니까 삼겹살. 오케이. 뭐 먹을 것 같아요? 삼겹살 맞아요. 또 뭐 먹을 거예요? 소고기. 오케이. 자, 저 뭐 먹을 것 같아요? 야채를 먹겠지. 근데 야채 정말 많아가지고. 그러면 고기 먹을 거 하게 뭐 이러면 되나? 하여간 제가 봐서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회, 그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회 그러면은 광어회, 그죠? 광어회 그거 좀 먹을 것 같아요. 가리비 조개도 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먹을 것 중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팸은 아니고, 알겠죠? 스팸은 아니고 그 이제 스팸이랑 비슷한 것 같긴 하다. 소시지 하나 좀 챙겨갈 것 같아. 조금 챙겨가고 그리고 네, 삼겹살 그리고 갈비살 조금씩 그래 챙겨갈 것 같습니다. 챙겨가서 그래 좀 구워 먹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항상 고기를 딱 먹고 나면 또 먹을 게 있잖아. 필요한 거잖아. 뭐 먹잖아 또 소주 그렇고 소주 라면도 하나 챙겨갈 것 같습니다. 또 라면 안에 넣을 거 통 계란 하나 먹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제가 오늘 먹을 거 웬만하면 여러분도 그곳에서 먹을 거야. 그죠? 맞지? 토요일 뭐냐고요? 오늘 보신 건 웬만하면 내일 볼 기대 알겠습니까? 웬만하면 사람들 생각 차이 크게 변화 없어요 여러분들. 저도 20년 동안 토요일 시험을 여러분들 연구를 해오니까 이런 운용이 생긴 거야. 반면 정답도 정답이지만 오답도 있더라 이거지. 정의사 부분은 오답이에요. 얘들은 요거 아니면 웬만해서는 손대지 말았듯이 근데 정의사는 개수가 73개 정확히 74개입니다. 왜냐하면 한 개 빠지는 이유는 onto는 단 한 번도 역사상 나온 적이 없어서 onto는 빠진 거고 그럼 남아있는 73개인데 73개 중에서 절반가량은 사실 정답보다 오답, 함정으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았었어. 그래서 정의사 약하신 분들은 요거 공부한 다음 일단 얘는 버려야지 라는 방법도 좋더라.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IC 스킬 총정리 시간 관계상 스피디하게 정답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잘 봐두시고 또 놓치신 분들은 빠른 설명과 아울러 가지고요. 네, 요 내용들은 제가 또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릴 거니까 아마 학원 채널 올라가나? 오해원 TV 아마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오해원 토익 TV인가? 오해원 TV인가? 검색 나올 건데 거기에도 자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빠르게 정답 체크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형용사 뒤에 대명사는 원과 원수만 쓰라.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원리 부분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스킬이에요. 그리고는
형용사가 나오면은 원과 원수만 찍어야지 A번. 이게 답니다. 새 것들 이겁니다. 새 것들. 그다음 요거는 뭐냐면 형용사 부사를 수식할 수 있는 엄청나게 다양한 단어들이 있지만 형용사 부사가 that과 만날 땐 정답이 정해져 있다. 그다음 명사 that이 나오면은 정답. 그런데 미안합니다. 명사 that이 나오면은 such로 정해져 있다. 다만 예외는 명사 that이라도 수량 형용사가 나올 때는 so로 가자. 요거는 형용사 so냐 명사 that such냐 고민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정한 규칙이에요. 수량 형용사 정확한 원리는 어느 품사를 꾸미냐에 따라 가지고 so 형용사 명사 that 혹은 such 형용사 명사 that 이렇게 구분되긴 하지만 수량 형용사는 so로 짓자라고 제가 정한 규칙입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 that 나오면은 so 뭐 so high, very high, too high 나쁘진 않대. 근데 high that 만났지. 형용사가 that, 부사가 that 만날 땐 정답은 한 개만 있다. 이 원리입니다. 너무나도 high 높았다. 댓글에서 many people이 decided to stay close to home. 집에서 가까운 곳에 머물기를 정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high attendance that 명사 that이지. 명사 that은 such로 가자 이 말이 돼. 형용사가 나오더라도 명사 that은 such로 가자. 됐죠? such 그렇게나 high attendance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that 그래서 there will be more than enough 충분한 그 이상의 proceeds 수익금이 생길 거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D번. 그렇지만 명사 that이라 할지라도 수량 형용사 many나 few, little, much가 나올 때는 so로 통일하자. 이렇게만 해주지. 알겠죠? 이게 다예요. So many new account 너무나도 많은 새로운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That 그래서 we are finding it increasingly difficult. 점차 어려워진 걸 깨닫게 되었다. 이런 문제였네요. 자, 가정법. 토익은 원래 가정법을 상당히 싫어하는데 그래서 가정법 문제는 상당히 희박하지만 그래도 if 용법 요거 때문에 지금 제가 한번 시험 진행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일단 뭐가 있냐? 특히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if는 가정법 현재건 과거건 미래건 뭐 간에 will, would 조동사가 나오지. 항상 if는 주절에 조동사가 필요하대. 항상 if는 주절에 조동사. 그게 will이건 could건 would건 should건 might건 다 좋습니다. 조동사가 필요하대. 없으면 버리시라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사실 이거는 가정법으로 보시면 안 되고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 해서 주절이 미래라 할지라도 종속절은 미래 쓰지 않고 현재가 나오는 거 우리는 시간 when, why, until, before, after, as soon as, once 같은 것들 총 7개의 시간 접사와 조건 if랑 unless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시간 조건 접사가 거의 매회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인데 거기서도 if가 거의 뭐 대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빵. 그리고 요거는 뭐냐? 요거는 뭐냐면 일명 뭐뭐 했을 수도 있는데 뭐뭐 했었어야 하는데 뭐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후회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여러분들 시제거든요.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형인데요. part 6에서는 손대지 마세요. 왜냐고요? part 6 역사상 이 시제가 정답된 적이 없었습니다. 왜 안 쓰냐? 원래 비즈니스는요. 후회를 하지 않아요. 아우 애플, 아이폰 저거를 우리 회사가 만들었어야 했었는데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거든. 이게 연애 소설에서는 그녀에게 좀 더 친절하게 다해줄 걸 이런 내용들이 존재하지만 토익은 안 맞대. 그게 토익 비즈니스에서는 그런 걸 쓰지 않아요. 무조건 결과론적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미래 예측 그리고 대응 그런 원리거든. 그래서 상당히 시작이 되는 파르시에서 고르지 말고 그렇지만 5를 뺀 이유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그래도 if절의 헤드 pp형 바로 if절 헤드 pp형 요거 또 뭐가 있나? 오케이. 어쨌거나 if절에 헤드 pp형 남아 있는데 요게 나왔을 때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형이 존재할 수 있더라. 그리고 외에는 함부로 쓰지 말아야지. 굳이 또 하나 예외가 더 있다면 일명 without 명사라 해서 명사가 없었더라면 without your help 당신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런 표현이거든요. 뭐 I could have failed 나 실패할 수 있었거든. 이런 뉘앙스 알겠죠? 네. 그래서 과거 조동사 FP형 웬만하면 손대지 말고 요게 예외다. 시험 전에는 공부하자. 뭐 그런 의미였습니다. 시험 전에만 공부하기 좋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if절의 현재면 주절은 미래 A번. 이거 되겠니? 요리 하자는 거대. A번 will go bankrupt 파산할 거다.
2번 if절의 과거면 조동사가 필요하더라. C번과 D번 됐니? 다만 D번이 나오려면 lived보다는 live closer 이런 현재 시제가 어울렸을 겁니다. 정답은 C번.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3번은 if절에 had pp형 나오면 주절에도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형. 정답은 C번. 제거될 수 있었을 건데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정답은 C번. 4번. 요건 참고로요. 토익 시험에서 조동사 문두에 나오면 원래는 의문문인데 의문문이 토익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알겠습니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모르시면 문두의 조동사는 should다. 그래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시험 치기 전날인데 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주식이라든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가정 이런 복잡한 내용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should는요. 그저 뒤에 동사 원형을 취하는 접속사 if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질문을 혹시나 가지고 있다면 이런 뉘앙스대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의 의미의 일명 미래 가정법 도치구문이라는 표현 쓰지만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조동사로서 동사 원형 취하는 접사 이게 답니다. 끝이에요. 쿨하게 합시다. 자, 당위 표현 문제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돼라는 그런 형용사나 동사들인데 그런 단어들이 등장했을 땐 빈칸 앞에 요거 should를 집어넣기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should가 필요해. 대절에 should가 필요해. should. 대절에 should가 필요해. 쓰면 좋은데 이거 안 써. 왜? 우리도 귀찮아가 안 쓰잖아. 단어들 막 빼잖아. 그처럼 단어 막 빼 쓰잖아요. 요즘 뭐가 있노? 가장 최근에 저한테 임했던 게 안물안궁. 이 너무 오래됐나? 할만하 아닌가? 거기 가장 최근에 임된 거. 새로운 거 뭐 없나? 새로운 분들이 없구나 이기는 거죠. 새로운 분들이 없네. 어쨌거나 그런 내용들이 돼. 굳이 다 억지로 외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는 이런 특별한 형용사나 동사 vital은 important 동의어인데요. 각각의 회사가 제공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치명적이다는 표현인데 요게 생략되더라도 정답될 수 있네요. vital, important, necessary, essential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이것을 당위 형용사라 그러죠. 당위 표현은 총 3가지가 있지만 당위 명사는 나온 적이 없고 당위 형용사, 당위 동사 2가지입니다.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 조동사 B가 나왔네. should가 없네. 그러면은 특별한 동사나 형용사 골라야지. advisable. booth cashier가 at their station. 요 업무장에 있어야 되는 게 충고할 만한 이유다는 표현이네요. A번. 그 다음 example 3. 사람들이요. 이렇게 당위 형용사가 나오면은 이 자리는 동사 원형인가 해가지고 A번 골라 틀리신 분들이 많은데요. 항상 잊지 마세요. 이렇게 당위 표현 나오면은 should를 집어넣는 습관. 왜냐하면은 이걸 집어넣으시면 shake도 동사 원형이지만 be shaken도 is shaken, were shaken이 원형 맞습니까? 수동태도 원형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A번과 D번의 태일치 문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정답은 D번. 바로 카트리지가 흔드는 게 아니라 카트리지가 우선 흔들려져야 한다. 뭐 뒤에 명사가 없다면 90% 수동태 문제죠. 정답은 D번. 자, 그 다음 example 4입니다. 정답은 요거는 B번 postpone. 그죠? 빈칸 앞에 should를 집어넣어라. 요것만 이해하시면 잠깐만 이거 B번 아니잖아. 미안합니다. D번. D번 be postpone. 그래서 당위 동사가 대가 만날 때 should만 집어넣으시면 B번과 D번 중에 골라주는 문제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Until all data is available. 모든 데이터가 이용 가능해질 때까지 연기될 거야. 이런 문제였네요. 연기돼야 된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Everyone 주어라 remain. 동사가 수일치가 맞지 않죠? remains가 나와야 되는데 everyone 단수니까 remain 나왔습니까? 역시 마찬가지. should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건 바로 ask that이 만날 때, 그 다음 advise that을 만날 때, 혹은 important that을 만날 때, necessary that 만날 때 바로 당위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빨라질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요거는 정답만 체크합시다. The number 수일치하는 was D번. 그 다음 2번
A number of는 advertisements, 광고물이 주어입니다. 요거는 C번에 are delivered, 배송되었다라는 수동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3번 A number of A번 distributors, 유통업자들, 수많은 유통업체들 그런 문제인데요.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저희는 a number of에 대해서 보고 있는 중이지만 들어가? 너 들어가. 가. 그래. 자, a number of건, a series of건, an array of건, a spate of건, a collection of건, 혹은 an array of건, A 모르겠다. 명사 of는 모르시면은 99.9% 뒤에 무조건 복수입니다. 알겠습니까? 명사 of의 특징이에요. 일명 형용사 구호를 만드는 표현인데 모르면 복수 찍기. 자, 그 다음 문두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냥 얘들은 버리시기만 하면 돼요. 바로 정답 체크할게요. 1번은 C번. 그 다음 2번은 보자.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 both A and B A번. 자, 그 다음 거는 뭐냐? 요거 뒤에 숫자가 나오면 정답되는 표현 오래 보시면 됩니다. 토익심에서는요. 이상이냐 이하냐 그런 문제 잘 없어요. 거의 숫자 앞에 나올 때마다 부사 문제에서는 정답이 될 거야. 이런 식의 표현들입니다. 바로 정답 체크할게요. 1번 문제 nearly 2,000 calls 거의 2,000통의 전화. 그 다음 approximately 3 to 4 hours 대략 서너 시간, 3-4시간 A번. 다음 3번 for over 15 years 15년 이상 동안 여기서는 이상의라는 부사 over. 그 다음 4번 for more than 3 hours야 3시간 이상 동안 지연되었다 C번. 그 다음 5번 최소 3개의 워크숍에 참가해야 한다 B번. 최대라는 표현은 as much를 쓰지 않고 as much as를 빠뜨리면 안 돼요. as much as가 최대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얘들은 뭐냐? 저는 접속사 플러스 전인사 기능 둘 다 가지고 있는 접전사라는 표현 쓰는데 20년 동안 특징이 있죠. 요 5놈 무조건 나옵니다. 한 문제가 나올지 두 문제가 나올지 세 문제가 나올지 몰라도 안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무조건 나와요. Until, since, as, before, after. 얘들이 왜 열심히 나오냐? 이유는 얘네들은 뭐 정답률이지. 얘네들은 접속사 문제에서도 정답될 수 있고 전이사 문제에서도 정답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여러분들 토익에서 단골될 수밖에 없겠지. 무법적으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돼. 그래서 정답률이 높아. 오케이. 자, 1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정답이 D번. since는 때문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His wife will be transferred. 부서 이동이 될 거기 때문에 라이언 씨도 그럴 거다라는 D번. 좋아요. 그 다음 2번. 이 문제는 정답이 보자. A번. As도 뭐뭐로서라는 전의사 외에도 뭐뭐 함에 따라 뭐뭐 하기 때문이라는 의미의 조사가 되기도 하죠. As and the O had high ratings. ratings는 ranking입니다. ranking, rating 동의어예요. 그래서 높은 등급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그는 has a good chance of being promoted. 승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였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3번은 정답이 C번. until은 좁사도 가능하지만 until September 3rd, 9월 3일까지라는 좋습니다. 정의사 가능하죠. September 3rd 동그라미. 네, 이게 바로 중요한 단서죠. 오쌤 생일입니다. 적어놓으시고. 네, 9월 3일 날 베스킨 라빈스 케이크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역시 뒤에 이자 나와 있지. 특히 접전사는 뭐가 중요하냐면 잘 봐요. A번 전의사, B번 전의사, C번 전의사, D번 전의사 모두가 전의사일 때 요 단어가 등장하면 정답률이 매우 높아. 해석 없이 주어 동사의 접속사 문제. 읽으면 아깝겠지? 이거 읽으시면 아까운 문제예요. 그 시간에 계속 쌓이고 아껴두시면 뒤에 마지막 지문 5개짜리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 5개를 풀어서 맞추시는 게 4문제를 맞춰 봅시다. 그러면 몇 점이야? 대략 한 30점가량 최소도 오른데 30점 올라. 그래서 요런 시간에 세이브해야지 30점을 또 더 올릴 수가 있구나.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예요. 정답은 B번. 자, 그 다음 5번 문제는요. 뭐가 맞니? 요 문제는 주어 you have selected. 주어 이렇게 동사가 나오는 문제. 왜냐하면은 items가 are currently out of stock.
out of stock은 재고가 out 상태야. 재고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문제였네요. 자, 그다음 비교급 수식하는 부사 적어봤습니다. much, far, even, slightly, significantly, considerably. 좋습니다. 특히 slightly, significantly, considerably는 제가 증감 부사라 해서 아까 제가 드렸던 자료 있잖아요. 마지막에 다 나와 있대. 걔들 나와 있어. 그래서 얘들은 원래 증가, 상당히 증가, 약간 증가 이런 표현들인데 약간 더 좋아졌어, 상당히 더 좋아졌어 가능하지? 사실 얘들은요 비교급 수식인데 사실 비교급을 수식할 수 있는 부사는 극소수인데 그 극소수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해석이 괜찮아도 쓰면 안 돼요. 해석이 좋아도 쓰면 안 돼. 99.9%는 비교급 수식 불가능합니다. More useful, much. 훨씬 더 유용하다. C번. 그 다음 2번. Stronger. 비교급 수식하는 부사. 상당히 더 강력해졌다. D번. 3번. Far more exciting. 훨씬 더 흥미로웠다. A번. 뭐 more 없다면 very exciting 가능하대. So exciting 가능한데 more 나왔지? A번. 자, 그 다음 전인사 중에서 upon인데요. upon 요거 따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주로 더를 안 써요. upon arrival 도착하자마자, upon request 요청하자마자. 관사가 없지? 원래 행위는 관사가 안 붙더라. 이 원리 때문에 upon은 무관사로 주로 등장하고 복수로도 안 써요. 그 다음 동명사가 나오는 경우 많죠. 하자마자니까 행위가 나와야 되거든. upon arriving at school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행위 명사 그리고 동명사 앞에 정답률이 매우 높다. 이래 봐야 됩니다. 1번 upon delivery 배송하자마자 C번 2번은 upon request 요청하자마자 이것도 시험 전날에 공부해야 된다. by the time 구문이거든요. by the time 구문. 자, 우리 한 5분 정도만 좀 더 힘냅시다. 시간 좀 오버했으면 미안합니다. 5분 더 힘냅시다. by the time 뜻을 제가 한 번도 적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얘들은 이렇게 합시다. 뭐야 이거? 좀 보기 쉽게 이렇게 하겠다. 요렇게 하면 되겠네. 요렇게. 원래 요래 돼 있대. 그래서 by the time 과거 동사 주주는 헤드 PP형. 그다음 by the time 이게 더 중요합니다. by the time 바로 정수리 현재 주절이 미래 완료인데 자, 요 미래 완료가 중요하대. 미래 완료 요게 말입니다. 토익 시험에서는 86에서는 단 한 번도 정답 진 적이 없는 시제예요. 제가 조동사 have PP형은 86에서 100% 오답 이런 표현 썼죠. 그죠? 이 말은 뭐냐면 5는 그나마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대.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 아까 말했던 가정법 대각어 있잖아. 그죠? if절 have PP형 그게 한 2년마다 한 번 그 다음에 한 1년마다 한 번 뭐가 나오냐? by the time 구문 나옵니다. 현재 동사 주절은 미래 완료. 예문 한번 볼까? by the time 현재 미래 요렇게만 나옵니다. 요때 왜 미래 완료 쓰지 말지? 알겠죠? 요 외에는 쓰지 말지? 요 외에는 안 나와요. 은퇴할 때쯤에 이미 벌써 근무를 하고 있을 거야 라는 이 시제가 우리말에 없어. 그래서 해석으로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죠? by the time 현재 미래 완료 그렇게만 기억합시다. 20년 동안 이렇게만 나옵니다. 요게 나오면 요거를 물어보던가 요거 두 개 나오면 요거를 물어보던가 이런 식이었대.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요. 이 문제는 정답이 C번. 그 다음 3번 문제 by the time 과거는 과거 완료 C번 넘어갑시다. 요거 동격의 대신 뭐냐면 대절이라는 사실 the fact 대절이라는 뉴스 소식 대절이라는 이슈 화제 대절이라는 확신 assurance 대절이라는 추정 assumption 특히 the fact that을 가장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the assurance that 뭐뭐라는 확신 이 제품이 뭐 오늘까지는 도착할 거라는 assurance를 I will give you 너에게 드리겠다. 뭐 내일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올 겁니다 라는 assurance를 I will give you 드리겠다. 이런 내용인데 뭐뭐라는 소식. 그래서 assurance랑 that과 짝지어라. fact랑 that 짝지어라. 그냥 that 있으면 찍어라. 이 말이 돼. 있으면 찍어라 라는 뜻이야. 넘어갈게요. example 문제 the fact that D번
그 다음 it to 구문인데 이거는 그냥 뭐 it 본 순간 to 찍으라 이게 답니다. it 본 순간 to 찍으라. 자, example 문제예요. it 본 순간 to 부정사가 나와서 그냥 it to로 가자라는 가조 진주어지만 그냥 it 본 순간 to 찍자라는 거. C번 꼼꼼히 체크하는 게 정책이다. 2번 대문자 이식은 소문자 이식은 it to로 가자라는 게 다돼. 조금 무식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시험 전날이니까. A번. 그 다음 3번 요 문제는 it이 나오고 to review가 나왔대. 정답은 B번인데요. 아마 빈칸 밑에는 빈칸 뒤로는 동사가 없을 겁니다. 동사가 없다면 접속사인 AC, D번은 쓸 수 없더라. 뭐 그런 문제였거든요. 좋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B번인데 이렇게 to 부정사 앞에 for 명사, 특히 for 사람 to 부정사, 우리 옷을 부정사의 뭐 의미상의 주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냥 for 사람 to 동사, for 사 to 동 이렇게 for 사 to 동 정도의 음으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지? 모르면 명사 of 뒤에는 복수 그래 해래. 자, 이 문제는 정답이 여러분들 B번. A wide range of 매우 다양한 courses 강좌들을 수행할 거다. B번. range는 넓이인데요. 넓이는 높다 개념보다는 넓다라는 개념이 어울리겠다. 그죠? 네. 영역의 개념. 그 다음 2번. collection 매우 다양할 때 많으면 점점 이렇게 많아진대. 그래서 the wise collection 가장 많은 가장 광범위한 됐습니까? 가장 광범위한 팩트와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다. C번. 자, 그 다음 요거는 원리가 뭐냐면 보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요. all of 뭐 요 원리지.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of 빈칸 동사 사이에 접속사 문제가 나오걸랑 이거 묻지 마시고 그냥 whom과 which 중에서만 고르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원리는 있지만 그냥 of 빈칸 동사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되거든요. 일단 요거 사이는 그냥 이거 정말 이상하네. 하여튼 요거랑 요거 중에서만 고르자. 이거 지금 뭔가 많이 이상하다. 요거는 이리 옮겨놔야겠다. 그렇죠. 한 이쯤에 있어야 되나? 에이 몰라. 어쨌거나 whom과 which 중에서만 고르자 말이거든요. 이게 답니다. 이렇게 of랑 동사가 나오면은 whom과 which 중에서 참고로 whom은 사람, which는 사물 고려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of 빈칸 동사는 whom which요. which는 앞에 있는 사물, whom은 앞에 있는 사람. 자, 그래서 대부분의 게 reinvested 재투자가 이루어지거든요. 뭐가 앞에 있는 to save a significant sum of money 상당한 금액의 돈이 있어요. 이 돈을 세이브하는데 세이브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재투자가 되는데 money 맞니? 사람이 아니면 which요. 참고로 which랑 that을 바꿔 쓰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that이 결정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전치사와 나란히 안 써요. that 같은 경우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2번 역시나 자인사 of 빈칸 동사는 사실상 which 문제를 봐야 되고 앞에 있는 water 바로 mineral water 광천수의 half 절반이 유럽에서 소비된다라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C번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한 대명사인데 접속사의 기능도 있어서 뒤에 동사 is가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동사 뒤에 나와요. 자, 그 다음 현재 완료 시제랑 어울리는 표현들을 모아봤습니다. for the last 혹은 in the last 혹은 of the last for in 그리고 over까지 토익이 매우 좋아하는데 하여간 for the gun, in the gun, of the gun 무조건 토익심에서는요 the last나 the past 만난 순간 현재 시제 단골입니다. 엄청난 단골 문제. 자, 그래서 이렇게 for over 10 years요. 지난 10년 이상 동안에 걸쳐서 쭉 해왔다. 현재 완료랑 만나는 D번. 혹시 since 고르시면 계십니까? since는 뒤에 시점만 나올 수 있어요. since 2002, 2002년 시점 이후로. since는 동안이라는 기간의 의미가 아니라 언제 그때부터 이후로 의미이기 때문에 since는 시점만 나와요. 그거 하나 교촌치킨 사봤나? 거기 보면 since 1992 이런 거 있대. 1992년 그게 창립 연도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장사하고 있어 라는 그런 내용이 돼. 교촌치킨. 치킨은 교촌. 이 제일 맛있나? 참고로 아주 웃긴 일인데요. 저희 아파트에 교촌치킨 사장님 그리고
BBQ 사장님 두 분 다 살고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 호식이 두 마리 치킨도 오신대. 그래서 저희 아파트는 치킨집의 대가 뭐 치킨 전쟁이 치열한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치킨집이 다 모였어.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요거 2번은 over the past 보는 순간 현재 완료 D번. 이게 다예요. 이게 정말 토익이 좋아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안 돼. 워낙 단골이라서 시간 뺏기면 안 돼. 자, exam 3는 since 시점과 만나는 정답은 D번. 언제 이후로 쭉 키워다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일 여러분들 시험인데요. 오늘 본 내용들 잘 정리를 해서 내일 시험 칠 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이런 거 있습니다. 내일 시험장 갔는데 막 가방 앞으로 다 내라 그런단 말이야. 막 짐 싸가지고 내라 그러거든. 내일 때 이거 내면 안 돼요. 이거 말고 요거 내면 안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밑에 책상에 넣어놔. 알겠죠? 책상 안에 딱 넣어놔. 책상 안에 원래 짐은 다 싸갖고 내야 됩니다.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잘못되면은 지시 불이행 이래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시험 해당 점수 10점 처리 될 수 있대. 그런데 다 싸가 냈지?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그냥 책상 안에 있는 거야. 자, 원래 책상 안에 들어있는 건 봐도 걔한테 과학적이지. 왜? 내게 아니거든. 그럼 이거 뭐지 그러면? 야, 요즘 중학생들은 토익 공부 안 해. 이거 하면 되는데 알겠습니까? 내게 아니고 중학생 거였대. 이 반 학생 거였대. 그리고 그거 보는데 뭐 어쩌라고 아이가. 그냥 보면 돼요. 요 안에 있던데요 하면서 심심한데 어쩌나 하면서 저는 원래 글자를 봐야지 시험 치기 전에 집중력이 좋아져 요 하면서 중학생이 보던 건데 라면서 보는 길 알겠습니까? 이해됐지? 계속 봐. 화장실 가야 됩니다. 보고 있다가 화장실 가야 돼. 언제? 10시 5분 정도 되면 화장실 가라 그런데 무조건 가야 된대. 안 마려워도 가야 돼. 일단은 가. 왜냐면 시험 칠 때 갑자기 마려운 거야. 질문입니다. 화장실 가는 게 나을까요? 참는 게 나을까요? 둘 다 끝이지 알겠습니까? 둘 다 끝이야. 그냥 시험처럼 하지만 어렵잖아 그죠? 그러면은 둘 다 끝이기 때문에 그냥 가라 알겠습니까? 차라리 괴로운 것보다 낫다. 갔다 오고 다음 시험 준비해라. 이거 싫으신 분들은 시험 치기 전에 꼭 가십시오. 꼭 가면서 들고 가. 알겠죠? 들고 가. 이거를 들고 가서 계속 보고 오는 길도 계속 봐야 돼. 특히 부사, 전치사, 분사 꼭 확인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고 저희 웃으면서 다음 주 화요일자 수업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